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존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세상을 조용히 설계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진짜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지금 화면에 자동차 한 대가 보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정말로 뭘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 존재론의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자동차를 보는데도 정비사 눈에는 수천 개의 부품의 집합체로 보일 거고요. 물리학자한테 물어보면 이건 사실 대부분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원자 구름이라고 할 거예요. 또 세무사한테는 그냥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일 뿐이죠. 자, 이 중에 틀린 말 한 사람 있나요? 없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대체 자동차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존재론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그냥 철학자들의 말장난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에 BP 기름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과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바로 이거였어요. 이 존재론적인 질문 하나에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존재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파고드는 학문이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컴퓨터의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현실에 숨겨진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로요. 여기서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엄청난 논쟁이 시작됩니다.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순전히 머릿속 논리만으로 진짜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게 생길 수는 없다. 그러니 원래부터 있던 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만 한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대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논리보다는 우리 눈과 귀, 즉 감각을 믿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변화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고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완벽한 논리로 변화는 없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명백한 감각으로 모든 건 변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성과 감각이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힌 거예요. 이때부터 서양 철학은 이 거대한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 풀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이자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들이 이 부서진 현실을 어떻게 다시 붙이려고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플라톤의 아이디어는 진짜 기발했어요. 아예 현실을 두 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계는 그냥 불완전한 그림자, 복사본 같은 거고요. 저 너머에 완벽하고 영원한 원본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이데아의 세계죠. 거기가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아니 스승님, 저기 어딘가에 있다는 말의 이데아는 진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아닌 게 어떻게 이 현실의 말을 설명할 수 있죠? 와, 진짜 뼈 때리는 비판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반대로 그 이데아 혹은 형상을 저 멀리 하늘에서 땅으로 확 끌어내립니다. 모든 사물은 그걸 이루는 재료, 즉 진료와 그 재료를 조직하는 설계도, 즉 형상이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시간을 훅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이 세상을 뒤바꾸던 시대, 이 존재론이라는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했던 사람,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신중심의 중세를 지나고 드디어 과학혁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당연히 이 새로운 시대는 존재론에도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도 플라톤처럼 현실을 둘로 나눴어요. 근데 좀 다릅니다. 하나는 정신, 생각은 하는데 부피나 무게는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죠. 다른 하나는 물질, 공간을 차지하고 만질 수도 있는데 생각은 전혀 못하는 존재.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거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아니,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죠? 제가 지금 팔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이 정신적인 결심이 어떻게 물질로 된 제 팔을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심신 문제고요.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 머리를 터지게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수천 년 묵은 질문들이 21세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왜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고대의 그 질문들이 이름만 바꿔서 현대 최첨단 과학과 사회 문제 한복판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사물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양자물리학에서 세상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데카르트의 성신과 육체 문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됐죠. 또 실제하는 종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젠더 논쟁 같은 아주 뜨거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 새로운 코드는 지금 누가 쓰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